백지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저는 주말 사이에 진짜 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않은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미국이 자, 한국 우리 일본과 함께 우리 공중 훈련 좀 하자 그렇게 네. 제안을 했는데 네. 이걸 야, 일본 빼고 우리끼리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훈련을 거부해 가지고 미국이 야, 너희 빠져. 우리 일본하고 훈련할래 하고서 한국이 왕따를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네. 이게 하필 훈련 지역이 제주도 남쪽에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이 바다 그 상공이었다고 하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대만에서 전쟁 벌어지면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그 석유 수송로가 딱 놓이게 되는 정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통로지 않습니까? 네. 이거 정말 저 꼭 필요한 훈련 같은데 이거 지금 우리는 훈련 못 하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정부가 처음 네. 시작했을 때부터 반미 친중을 본인들의 예. 정부 기조로 선언을 사실상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할 때 대중 견제를 첫 번째 목표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반미를 기조로 본인들의 정치 동력을 삼으려고 했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무적으로 본인들이 반미라는 어젠다를 활용하고 친중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그러니까요. 임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안규백 국방장관이 오히려 미군에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저도 이것도 어처구니가 없던데. 와, 이게 서해 바다에 불법 구조물 설치하는 거 예, 중국이 예. 설치한 불법 구조물이 헬기가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예. 그런 구조물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시진핑 직접 만났을 때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면서 주한미군이 당연히 해야 할 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서해 바다에서 훈련을 했다는 걸 가지고 지금 트집 잡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하지 말라 그러고 한국군은 빠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더 문제가 커진 건데요. 그리고 이제 또 한국이 다시 들어가서 한이만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 측에서도 됐다고 일본과 미국이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이게 완전히 동맹 간의 군사훈련에 있어서의 신뢰가 완전 지금 어긋난 상황으로 보입니다. 더 걱정되는 게 원래 이제 매년 이제 상반기 정도쯤에 한국과 미국 주한미군이죠. 주한미군이 이제 북한의 어떤 침략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을지 훈련을 지금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지금 한미 동맹 분위기가 영 이상해지면서 지금 이 한미 연합훈련 프리덤 실드 실시 계획 발표 자체가 네. 지금 아예 연기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는 한국이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지금 적어도 이 정부만큼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 관계가 아니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맹이 아니다. 네, 그리고 이게 공개적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정보들 외에도 미국 측에서 입수한 것들이 많을 것이고 예. 사실 문재인 정부 때에도 이미 문재인 당시 청와대 고위 인사가 사드 기밀과 한미 연합훈련 기밀을 중국 측에 그리고 친북 시민단체 측에 사전에 유출을 한 정황이 전부 다 감사원에 예. 의해서 밝혀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게 수사 사안으로 넘어가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관세 협의한 내용들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측으로부터 지금 그에 따른 조치를 지금 처분을 받은 상황인데 군사훈련조차도 이런 식으로 한국 정부에서 태도를 취하게 되니까 저는 더 지금 앞으로는 나아지기가 되게 어려운 동맹관계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과 미국끼리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게 아닌가. 지금 일본의 방위 대신 고이즈미 방위 대신은 미국에 가서 국방장관이랑 같이 전쟁부 장관이랑 같이 합동 훈련까지 하고 그러니까요. 군인들도 다 만나고 오고 지금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한국에는 그냥 전쟁부 차관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안규백 장관에게 예. 전쟁부 차관을 보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한 것도 지금 미국이 중요도 면에 있어서 이 정부를 한국의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이미 확인이 됐는데 이런 기본적인 군사훈련에서조차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을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기 어처구니가 때문에 없네요. 네, 이게 군사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렇게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계속 신뢰를 훼손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한번 신뢰 무너지면은 여러분 한번 믿을 수 없는 사람 다시 믿게 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는 여러분 뭐 네. 삶을 살아오시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나라하고 같이 싸울 수 없어. 네. 내 등을 맡길 수 없어라고 판단되면은 그 나라하고 같이 못 싸웁니다. 네. 이걸 지금 대한민국이 그동안 6.25 전쟁뿐만 아니라 월남 전쟁에서도 미국과는 진짜 피로 맺어진 그런
혈맹 관계였는데 이걸 지금 이재명 그리고 그 앞에서는 문재인이 지금 다 망가뜨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주한미군 훈련을 하는데 네. 중국이 전투기를 띄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한국 정부가 항의를 해야 될 대상이라면 중공군이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주한미군한테 안규백이 항의를 했다라는 거는 아니 항의를 만약 하고 싶으면 중국에도 같이 항의라든가. 네, 이게 말이 왜 안 우리 되는 서해상에서 거죠. 너희들끼리 그래? 뭐 그랬으면 또 얘기가 될 텐데. 근데 주한미군이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전력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형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하는 훈련에 대해서 한국의 국방장관이 공개 항의를 한다는 거는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특별히 전략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 이상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공군에게는 결국에는 하지 않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나라는 중국인데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굴종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서해 바다를 공해로 쓰니 마니 하는 말을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장관조차도 저런 안보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여러분 정말 나라가 어려워지면 이렇게 정말 전쟁에 휘말린다거나 여러 가지 안보 동맹이 위기에 처하게 되고 중공군이 대만을 침공해서 확전이 되고 그 상황 속에서 큰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유진영 우방국이 아니라 공산진영 또는 친중국가로 분류가 되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전부 다 떠안아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개개인들이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요. 예. 네, 그리고 한 번 그렇게 왜곡된 관계는 특히 국제 관계에서는 돌이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정말 저는 우려가 많이 됩니다. 예. 네. 백지원 대변인 논평하실 때 또 김동환님께서 후원해 주셨는데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얘기는 잠시 후에 강대규 변호사하고 좀 얘기하기로 하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외신들이 막 속보로 막 계속 타진을 하던데 네. 지금 이란을 공격할 분위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은 이란에 대해서 대규모 공격의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이걸 우리가 좀 파악할 수가 있는 게 좀 화면을 좀 잡아주시면 이게 안 나왔었군요. 지금 이란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려고 협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협상이 만약에 실패하면은 미국이 바로 공격을 할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주요 목표가 혁명수비대 본부와 핵시설, 미사일 시설 등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게 진짜 얼마 안 남았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이란에 대사관을 설치해 놓고 있는데 네. 그 대사관에서 한국인들 빨리 항공편 있을 때 그나마 항공편 있을 때 출국하라 이렇게 공지문을 띄웠다고 합니다. 네. 밑에 보시면은 저희 빨간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걸 읽어보면 현지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 민간 항공편 이용이 중단될 수 있으니 가용한 항공편이 운행되고 있을 때 출국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공지가 뜬 겁니다. 닫더라고 그러는 거고요. 하나 더 조금 전에 또 나온 건데 이거는 러시아 이제 그 대사관 쪽에 관련된 정보인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 비상사태부 소속의 인류신 수송기가 지금 이란 쪽에 지금 도착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이 러시아의 외교관들 또 러시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긴급하게 수송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지금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면은 거의 지금 미국이 이란을 얼마 안에 그러니까 진짜 조만간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이제 조만간 저는 어떠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예. 높아 보이고요. 협상을 한다고 해도 예. 지금 이란의 독재 정부가 제대로 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그리고 한국 대사관에서도 지금 미리 항공편이 있을 때 빨리 출국하라라고 할 정도라면 이거는 확정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군사 조치라고 하는 것은 뭐 사전에 언제 하겠다라고 예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건 없죠. 네, 언제 있을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란의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갈등 양상이 고조가 되고 있고 지금 미국이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란의 독재 정부가 제대로 된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럴 시에는 미군이 개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작년에도 계속 있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란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계속해서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2월 달 이내일 수도 있겠지만 늦어도 3월 초 정도에는 어떠한 군사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동계올림픽 끝났지 않습니까? 네. 사실 올림픽 기간에는 전쟁하지 않는 게 어떤 네. 국제사회의 암묵적인 룰이었는데 네. 딱 동계올림픽 끝났단 말입니다. 네. 거기다 이제 그 다음 이어질 패럴림픽 같은 것도 곧 끝나게 될 텐데 네. 끝나고 나면은 그러면 진짜 트럼프가 칼을 뽑는 거 아닌가 그런 전망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적절한 시기에 뭐 누군가가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 예고를 하고 이런 군사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저번에 이제 마두로 체포하는 당시에도 미군들이 나중에 인증샷 같은 것들도 공개를 하긴 했었잖아요. 예. 아주 밝은 모습으로 이제 본인들이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나중에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이란에 대해서 이제 미군이 개입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예.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댓글창 제가 보고 있는데 올림픽 언제 했냐 지금 물어보시는. JTBC가 해가지고 이게 지상파에서 중계권 확보에 실패하고 네. JTBC가 단독으로 중계권을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통에 또 시차도 맞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네. 동계올림픽 하는 거냐 뭐 그런 것도 모르고요. 또 우리가 동계올림픽에서 성적이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뭐 거의 뭐 20위 정도쯤 가까운 그 정도 성적밖에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원래 뭐 한 상위권에 있을 때는 그나마 평창 때만 하더라도 좀 관심을 가졌지만은 네. 이번에 진짜 완전히 국민 관심 밖에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JTBC가 패럴림픽 중계권은 구매를 안 했다고 방금 그래요? 네, 아, 말씀을 그렇군요. 해주시는데 참 차별적입니다. 아. 좌파들이 하는 행태란 예,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리고 저를 지각하게 만든 요 뉴스. 야 중공이 그렇지 않아도 세계 각국, 특히 자유진영의 각국의 선거에 공작을 하는 거는 네. 알려진 사실이었는데 이번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중의원 해산 선거 네. 여기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요? 네, 지금 이제 다카이치에 대해서 비방하는 내용들, 뭐 네네. 온갖 욕설이라거나 허위 사실들 그리고 음해성 내용들을 중국 쪽으로 추정되는 계정들이 공작을 했다라는 것들이 어허. 조직적인 공작 행위들이 포착이 지금 됐다고 합니다. 이게 뭐 요미우리 신문에서도 보도를 했었지만 네. 그 외에도 일본의 다수의 이제 언론사들에서도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일본에서 지금 X 트위터 예. 활동들이 좀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트위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근데 이게 일본에서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2022년 대선 때 이미 그런 정황이 있었다는 것이 나중에 23년쯤에 국정원에 의해서 보도된 자료들을 보면은 뭐 군주민순가는 그런 사람이 네. 뭐 6만 건 네. 국민의힘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후보들을 비난하는 글을 6만 건을 썼다면서요? 네, 그래서 2021년부터 22년까지 세대 성별 갈라치기를 포함해서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방 내용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그때 조직적으로 중국 계정들이 움직였다라는 정황을 우리나라에서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일본의 다카이치를 향해서도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카이치를 흠집을 내기 위해서 예. 네, 말도 안 되는 비방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저질스러운 그런 내용들 선동을 했던 계정들을 보니까 중국 관련 계정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AI 이미지까지 만들어서 조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네, 근데 저도 최근에 아주 저질스러운 여러 가지 공작이라거나 음해나 허위 비방 같은 것들을 당하고 있는데 당하는 입장에서 볼 때도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허. 네, 그래서 다카이치는 특히 일본 국민들로부터 아주 많은 신뢰를 얻고 지금 인기도 있고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공에서 노골적으로 뭐 목을 베겠다라고 하면서 위협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다카이치가 있으면은 대만 전쟁에 일본도 이제 참전하고 네. 미국까지 다 참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다카이치를 밀어내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예. 중공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내정 간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댓글창에도 말씀을 하시지만 네. 댓글할 때 국적 표시 좀 하자. 네. 그런 얘기 좀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는데 네. 이재명 정부는 받지 않고 있죠. 근데 이게 국적 표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네. 국적 표시를 만약에 하면 중공들은 어떤 걸 할 사람들이냐면 돈 주고 한국인 계정을 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조작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 댓글이라는 게 별로 의미 있는 여론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예. 요즘에 그걸 누가 보고 쓴다고. 그게 한 10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댓글단 같은 것들, 그때 이제 소위 좌표 찍는다고 링크 공유하고 가서 우르르 댓글 달고 뭐 이런 예, 것들을 예. 했었거든요. 그 시절을 보내신 분들한테는 유효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40대, 30대 후반부터 이제 그 세대들한테는 그게 무슨 파급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굳이 그걸 댓글을 보고 여론 파악을 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저는 2030은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무도 그 댓글에 영향을 안 받나 보죠? 뉴스 댓글은 아무도 안 볼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거의 안 볼 것 어허.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네. 이 중공은 이미 재미를 한국에서 봤는지 지금 일본한테 똑같은 수법, 아니 계정 하나가 하루에 600개씩 댓글을 그 게시물을 만들었대요. 네. 이거는 개인의 어떤 SNS 계정이 아니라 네. 중공이 아주 조직적으로 개입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그리고 같습니다. 이게 머릿수를 가지고 미는 거거든요. 네네. 인해 전술이랑 똑같습니다. 예. 우리가 6.25 전쟁 때 당했었던 인해 전술, 음. 중공군의 인해 전술이 이제 형태만 달라진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온라인상에서도 트위터 계정들도 보면은 한국어로 활동한 계정들이 알고 보니까 트위터에서 국적표기 X에서 예. 국적표기가 되면서 보니까 뭐 이스타 아시아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게 중국이라는 말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뭐 있고 중국 중국도 앱에서 있고. 다운받고 막 그런 것도 네네, 있었죠. 차이나도 있고 이제 그런 계정들이 한국인인 척하고 활동했던 것들도 나중에 드러나기도 예.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중공에 대해서 아주 경계심을 많이 가져셔야 할 것이 중국인들이 한국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를 합니다. 말을 할 때도 예. 한국에 뭐 유학생으로 왔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겉보기로는 같은 동양인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쉽지 네, 않죠. 구분하기가 네. 쉽지가 않고, 특히 온라인상의 댓글이나 저런 SNS 소셜 작업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취약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경각심을 많이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네. 참. 정말 이거는 다카이치에 우리도 대해서 지금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진짜 네.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네, 이거 AI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한 성적인 이런 것들도 하고 예. 뭐 술집 뭐 이런 식으로 추문을 만들고, 근데 그게 김건희 여사한테도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그런 맞아요. 더러운 공격을 했었고 나경원 의원에게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최근에 저에게도 그런 것들이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런 더러운 것들에 동요하지 마시고 이제 스스로 분별 있는 사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정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머릿수로 하기 때문에 중공의 인해 전술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앞으로 구별을 할 때 X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지금 앞으로 이용객들이 늘어났던 이유가 국적 표기가 되니까 였는데 이제 이게 국적의 이 계정을 사고 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댓글에 갑자기 릴레이가 계엄은 정당했다 릴레이가 지금 쭉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거 막으려고 네. 대한민국이 반대한민국 세력들, 중공과 손잡은 그런 세력들에 넘어가는 걸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네. 야 너희들 꼼짝 마라고 경고성 계엄을 했는데 네. 그걸 지금 내란죄라고 판결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댓글 릴레이 계속해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번까지 가는지 저도 좀 궁금해지네요. 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세계 곳곳이 뭐 이란에서도 전쟁 지금 발발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일본도 지금 어떻게 보면 여론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국내에도 지금 전쟁이 한 군데 더 벌어지고 있대요. 네. 어디냐면 제명인의 마을이랍니다. 그 이재명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인데 여기서 정청래하고 저 화면에 나오는 이성윤 의원 저 두 사람을 쫓아내기 위한 전쟁이 벌어졌다고 네. 벌어졌다면서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제명인의 마을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게 뭔가 이거 찾아보니까 유명해요. 예. 네이버 카페더라고요. 예, 예. 네이버 카페를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일 것 같은데, 아, 네, 거기서 이제 촌장이라고 한대요. 이재명을. 제명인의 마을의 촌장이 이재명이고 거기에 이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정청래를 강퇴했다라는 이 말이 저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예. 정청래만 한 게 아니고 이성윤 의원도 강퇴가 됐다고 하는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의원은 신경도 안 쓸 것 같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네, 신경도 저런 거는 신경도 안 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만큼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내부에 지금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세력들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걸 보여준 사례인 것 같고요. 보면은 투표 수도 11,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1,200명 정도면 네. 카페 치고는 많이 온 거 아닌가요? 그렇진 않나요? 아, 그런가요?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서 사실 유튜브나 예, 예. 또는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또는 트위터 같은데 게시글만 올려도
10만은 금방 가는 그런가요? 시대에 저렇게 1000명 있고 네이버 댓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좋아요 개수 그런 거 억지로 채우고 그런 댓글에 집착하면서 여론 조작하시는 분들 우리 당에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네네.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1200명 중에 이제 1000명이 찬성을 한 거잖아요. 제명인의 마을에. 예. 근데 그런 거에 과연 신경이나 쓸까? 정청래 당대표와 이성윤 의원이 그건 안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예. 당에서 어떠한 징계 조치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을에서 탈퇴를 시켰으면 그냥 탈퇴하면 끝이니까. 뭐 굳이 저걸 저거는 신경도 쓰지 재가입해서 않고 네. 그리고 친명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반명, 친청과의 어떤 네. 그 세력 싸움이나 이런 거 구도에서는 그거는 더 악화가 되면 됐지. 아하. 저런다고 해서 뭐 타격을 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네. 원래 5월 동주라고 같이 섞일 수 없는 그런 무리였는데 지금 권력을 얻기 위해서 좀 함께 잠깐 같은 배를 좀 탔다가 네. 이제 권력을 얻고 나니까 네. 다음번 선장 자리를 놓고 좀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제가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계엄은 정당했다. 요 댓글을 좀 달아달라고 하니까 지금 댓글이 쫙 지금 되고 있는데 네. 참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 최고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청자들 뭐 우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요, 대한민국 곳곳에 보수 우파적인 가치,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 중에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연예인 중에도 계신데 네. 바로 슈퍼주니어의 멤버죠. 저만 해도 뭐 살짝 알 정도쯤 되고 네. 조금 한 30대 40대 정도쯤 되는 분들이면 뭐 열광하셨던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슈퍼주니어의 멤버인 최시원 씨가 확실한 보수 우파의 정체성도 갖고 있고 또 기독교인이고 그런 분인데 네.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내란죄 판결 나오고 나서 자기 SNS에다 이런 글을 썼다고 그럽니다. 네. 저게 불이필망 토붕와해라는 그 한자 사자성어를 이제 써놓은 건데 불의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고 그리고 흙이 무너지고 기와가 깨질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엔 다 멸망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네. 이런 글을 썼더니만 지금 좌파들이 완전히 그냥 경기를 일으키면서 지금 최시원 씨를 공격하고 있다고요. 네, 그게 저는 그런 태도들도 참 이 사회가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예. 지금 최시원 씨가 저 사자성어를 올렸지 직접적으로 어떤 인물을 언급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의미 부여하면서 각각 곡해에서 여러 가지 해석을 붙이고 나서 그냥 최시원 씨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음해할 트집을 하나 잡는 그림으로 저는 보였거든요. 본인이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올렸든 그렇지 않은 의도로 올렸든 그것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예. 그걸 가지고 표현의 자유죠. 네, 표현의 자유이기도 하고 사상의 자유이기도 한 면에 있는 것인데 예. 굳이 그거를 각자의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집착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내려고 하고 욕을 하고 음해하고 틀막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집단적으로 한국 사회의 미성숙한 문화 중에 한 가지가 집단 린치 같은 문화인데 네.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최시원 씨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나 상징성 같은 것들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이제 찰리 커크 당시에도 일 당시에도 이제 추모를 했었는데 예, 찰리 커크가 네. 사망했을 때 네, 그때도 바로 그랬죠. 기독교인으로서 추모를 했든 정치적인 이유로서 추모를 했든 한 가정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뜻으로 추모를 했든 예. 그것 역시 개인의 자유입니다. 전혀 지금 소위 언론들이 뭐 극우몰이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최시원 씨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있던데 네.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하죠. 오히려 그런 지탄을 받아야 할 연예인들은 예능 찍고 방송에 나오고 있는데 가령 뭐 아실 겁니다. 최근에 약물 관련 논란 있는 사람들 뭐 박나래 씨라거나 이런 사람들은 방송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차라리 지탄을 해야지. 연예부에서도 지금 최시원 씨가 공개적으로 뭐 직접적인 언어를 뭐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니, 어떤 뭐 주장을 한 것도 아니죠. 청산가리 먹는 게 낫다, 뭐 그런 소고기 먹느니 청산가리 먹는 거 낫다. 네. 그런 사람은 지금 벌써 영화를 지금 몇 개를 찍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본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올렸던 개인의 자유인데 받아들이면서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들이 스스로 뭔가 찔렸는지 예. 왜 자꾸 화풀이 대상처럼 소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함부로 음해하고 허위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법적 조치한다고 하니까요. 그에 따른 대가들을 다 치르기를 바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당신들이 지금 차별을 하고 있는 거고 당신들이 지금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지금 뭐 극우니 뭐 그런 소리를 갖다 붙입니까? 저는 네. 이분이 이제 크리스천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기독교적 의미를 담아서든 정치적 의미를 담아서든 개인이 그냥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자기 SNS에 자기 생각을 쓰지 못하면은 네. 그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네, 그래서 그런 몰지각한 사람들 예. 때문에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신념이든 종교적인 신념이든 마찬가지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이요 더 많이 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제일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게요. 야, 왜 이렇게 귀찮게 살아? 야, 너만 침묵하면 돼. 너 때문에 지금 주변 사람 다 피해잖아. 이런 사탕 발림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불의필망이라는 단어에 화가 나신 분들은 본인들은 되게 불의한 삶에 살고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이건 당연하게 원칙적인 예, 말로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스스로의 삶들이 각자 불이하시길래 저런 사자성어 하나에 그렇게 화들이 나셨는지 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계엄은 정당했다 댓글이 정말 쏟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캔디님 또 후원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지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진짜 오늘 또 쏟아져 나온 뉴스들, 뭐 중공이 일본을 해킹해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SNS 계정을 3,000개나 이렇게 봤다는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또 한국이 미군으로부터 주한미군으로부터 진짜 패싱 당하고 있는 이런 안보 위기가 있다는 것, 또 트럼프가 곧 이란을 공격할지 모르겠다는 어떤 그런 소식들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백지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